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으로 시작된 4.3 수용인에 대한 직권 재심, 지난 3월 첫 재판 이후 오늘로 10번째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용인 25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군사재판 수용인은 1,800여 명인데 제주 MBC는 4.3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재심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찬영 기자입니다. 정당한 재판을 다시 받기까지 70년이 넘게 걸린 4.3 수용인 재심. 당시 유죄를 구형했던 검찰은 70년이 지나서야 불법 재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연행되어 군법회의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창 씨 등 모두 고인이 된 피고인 30명 대신 법정에 나온 유가족들은 4.3의 상처와 진실규명에 대한 고마움을 증언했고, 법원은 피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6세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슬펐던 거는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아이 새끼로 안 봐요. 그런 거 어른들이 흑도 새끼라고. 피고인들은 각 무죄. 지난 3월 첫 재판 이후 제10차까지 진행된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4.3 수용인은 250명. 법정에서 선고뿐만 아니라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 맺힌 증언이 쏟아지며 재심 재판은 4.3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한많은 세월을 살았던 유족들이 와서 하소연도 하고 직접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이건 큰 의미가 있다. 이제 마음을 진짜 재판장도 말했지만 이제 편하게 마음을 풀 수가 있지 않은가. 검찰 합동수행단이 재심을 청구할 남은 군사재판 수용인은 1,800여 명. 제주 MBC는 역사적인 재판을 생생히 기록하기 위해 남은 재심 과정 모두를 영상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는 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에 4.3 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 외에 수용인 명부 등의 심층 분석해 195명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달까지 모두 2,29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추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 합동수행단의 검토를 거쳐 재심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법회의 수용인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사실조사 전담반을 가동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라산에서 스며든 빗물이 해안 안반 사이로 솟아나는 샘물인 용천수는 제주의 소중한 자원이죠. 그런데 최근 제주 시내 한 용천수가 흙탕물로 변해버렸는데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공사가 원인이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항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로 이름난 용천수입니다. 맑고 투명했던 물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이런 물을 처음 봤고 경험도 처음 했고 지금까지 뭐 큰 태풍이 와도 이렇게 흙탕물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물이 뿌옇고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주민들은 인근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된 이후 용천수가 오염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천수로부터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지난달 초 지하 1층에 지상 7층 120세대 규모의 아파트 3동을 짓는 공사가 시작됐는데 현재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용천수의 수량도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의 줄기가 여기만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우선 명확한 지금 줄기가 줄어든 건 눈으로 봐도 보인다. 이 정도는 확인이 된 거죠. 아파트 공사업체는 터파기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조사팀이 오늘 와서 현장 보고 토질에 지질에 대해서 시추 작업을
또 하고 안반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그렇게 원인 규명을 할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의 자원인 용천수를 보다 엄격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해역에서 처음으로 자연 상태의 어린 참다랑어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제주 부근 해역에서 드물게 큰 참다랑어가 잡히기는 했지만 어린 물고기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어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시도되었던 참다랑어 양식.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현재는 외해 가두리 양식 한 곳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크지만 그만큼 험난한 과정. 이런 가운데 제주 주변 해역에서 자연 상태의 참다랑어 어린 물고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참다랑어 어린 물고기를 채집한 해역은 제주 동남쪽 96km 해상. 지난해 7월 채집된 3에서 5mm 크기의 어린 개체 6마리가 1년여의 분석 끝에 참다랑어로 확인됐습니다. 다랑어류는 크기나 개체간 변이 등 형태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종을 확인해야 해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제주 부근 해역에서는 참다랑어 외에도 백다랑어와 점다랑어 등 5종의 다랑어류 어린 물고기들이 확인됐습니다. 참다랑어는 최대 몸길이 3m에 무게가 450kg까지 성장하며 보통 필리핀 해역에서 일본 오키나와 해역까지 북서태평양에서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산란장으로 알려진 필리핀 해역에서부터 오키나와 섬에서 태어난 참다랑어 어린 물고기가 대만 한류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제주도 주변 해역이 참다랑어의 성육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다랑어 어린 물고기 발견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중순부터 과학조사선 2척을 제주 주변 해역에 투입해 집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오늘 제주는 동부와 북부, 서부에 폭염경보, 남부와 추자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올여름 제주시 지역의 열대야 일수는 40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제주에서는 햇빛이 대기 속의 수증기에 반사돼 생기는 둥근 띠 모양의 햇 무리가 관측됐습니다. 폭염에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제주 지역 전력 수요가 나흘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109만 5천 킬로와트로 나흘 전 기록한 올 최고치를 8,300킬로와트 넘어서며 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당시 전력 예비율은 18.2%로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56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8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28만 6천 명을 넘어섰고 1,230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1명, 병상 가동률은 29%입니다. 한편 도내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3차 65%, 4차는 11.7%입니다. 사단법인 곧잡을 사람들은 논평을 내고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해 제기된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곧잡을 사람들은 지난 2016년 진행된 제주 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현직 공무원이 참여해 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문제가 제기된 현직 공무원과 그가 이름을 올린 연구소에 대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이 의심된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파리바게트 제주공항 렌터카우스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 그룹은 반노동 성차별적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에 성실히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SPC 그룹이 제빵기사 등 불법 파견직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11개 항목 가운데 2개 항목만 이행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제주시 오라우 거리에서 시내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시내버스에 승객은 없었으며 버스와 오토바이 양측이 신호를 위반해 부딪힌 것으로 보고 50대 버스 운전기사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대출 지원을 가장해 역대 전화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금 수거책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제주 시내 아파트 주차장에서 6차례에 걸쳐 현금 1억 7,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10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고 검거율은 4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800억 원 규모의 ICC 마이스 시설 사업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제주도는 ICC 제주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